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 정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여성가족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거제시 여성가족과장 한경수. 네, 관계 공무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여성가족과가 우리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 감사합니다. 아이 돌봄도 일부 관련이 있고, 예, 가정폭력도 있고, 다문화 정책, 예. 저출산 대책, 다양한 가족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청소년도 총괄적으로 담당하시죠. 예, 예. 그리고 여성 정책은 당연히 여성가족과니까 예. 총괄적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내년에 이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은 업무가 조정되던데 네. 좀 많이 조정. 예. 아동 돌봄과에 있는 보육이 저희 쪽으로 오고 예. 저희 과에 있는 청소년이 아동과로 가가지고 아동 청소년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정책과가 가족 정책과로 바뀌면서 네. 이제 여성 정책, 청소년 정책은 아동 청소년과로 가는 거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만약에 통과되면은 업무가 조정되고 또 초반에 이렇게 뭐 개편이라는 거 있을 때는 또 우리 소관인가 또 저쪽 부서 소관인가 이런 논쟁도 한 번씩 있었고 그래서 조금 바뀌기 전에 저는 차제에 네. 조금 중복이지만 제가 요 지금 행정 사무감사 기간 동안 좀 중복적인 내용도 있지만 몇 개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청소년 정책 주무부서입니다. 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정책의 이제 주무부서장으로 계시면서 청소년의 그 기준하는 나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법령에 의한 청소년 나이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로는 솔직히 저희가 초중고의 목표로 해서 청소년을 두고 지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의 사람들 생각처럼 학생을 기준으로 예, 한 예. 청소년 정책을 근데 법령상으로는 만 24세까지니까요. 그렇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그래 되어 있지만 예, 예. 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학생까지만 그렇게 규정을 했네요. 19세까지. 근데 저희가 이제 청소년 정책 부분에 있어갖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이런 데는 저희 거제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청소년 위원회에는 또 대학생도 참여를 하고 예, 예. 있네요. 만 24세까지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 보호법하고 네. 이 법 안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국가의 책임, 사회의 책임, 가정의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 법의 취지는 청소년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호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청년을 규정한 나이를 보면은 15세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빠르면은 중3부터 적어도 우리 시에서 펼치는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단 말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을 개정할 것을 지금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시정혁신 담당관에 한번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제가 그걸 일단 들어는 봤습니다. 그 김선민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가족 정책과로 가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일단은 청년의 나이를 하면은 저희 청소년 나이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나이니만큼, 근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과 청년의 우리가 갈래적으로 따질 때는 사고가 조금 다르다고 보통 흔히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어차피 예. 뭐 규정에 의해 뭐 법적으로 딱딱 선 그어 놓는 건 없으니까요. 예. 그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청년이라는 것은 일단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된 어느 정도 청소년보다는 예, 네, 조금 저도 나이도 있고 연배도 있고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을 저희가 청년이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비슷하게 보니,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거제시에서 2021년 10월에 생후 77일 된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침에 행정사무감사실 때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 우리 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동 돌봄과에서 지적을 할 때도 출생 시부터 가족과 그 가족이라 하면 즉 부모가 되겠죠. 예, 그리고 학대 아동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협업할 것을 각 관련된 생활지원과, 보건소, 여성정책과 또 면동까지 예. 전방위적으로 협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면동에서부터 아기 의무 접종 담당하는 보건소, 그리고 총괄적인 아동 돌봄, 그리고 가족 정책에 총괄을 했던 또 여성 예. 가족과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은 네. 많은 분산이 있을 텐데 그때에도 꼭 이번 사무감사실 때 언급한 내용들을 예, 누구 하나 어느 부서에서 도맡아야지 진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안 한다면은 어디서라도 먼저 나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일단은 총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일선에서 중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년 개편될 조직에 경제산업국 일자리 창출과 안에 있는 청년지원팀, 이것을 제가 이제 가족정책과 쪽으로, 이거는 시장에 승인이 있으면은 팀 조정은 가능하니 지금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시정혁신 담당관에도, 그리고 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행정과에도 제가 다시 한 번 더 고심을 거듭해서 검토를 요청하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했고, 만약에 저의 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지금 이제 주무부서인 여성가족과 과장님께도 의견 청취를 하실 테고, 네. 또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또 단계도 거칠 텐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뭐 제 의견이 어떻다고 표출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부서 간에서 그런 조정이 있을 때도 말씀하신 게 청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경제론적인 관점에서만 붙여가지고 거기 놔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청년은 일자리 지표에 첨가되는 그 정도 정책 수준밖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자리만 다루진 않겠죠. 그 안에 문화, 그렇죠. 복지 다 하겠지만 주된 관심이 일자리 창출과 밑에 일자리 창출팀이 있고 차원지원팀이 있는데 또 그 옆에 청년지원팀이 있습니다. 온통 취업, 일자리 창업입니다. 저는 그런 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자리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일자리는 취업을 누가 했고 실업을 누가 했고 이런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이지만 관련 있는 부서장님들께 전부 다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하고 예, 아까부터 계속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예.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별로 아마 의견을 제시하고 조율을 할 때 저희가 그때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기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간식비 인상 요게 예, 반영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네요. 예, 예. 너무 감사하고 예. 그 1,000원으로 됐는데 그 내년에도 또 인상이 될 수 있으면 내년에도 또 올릴 수 예.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뭐 참조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2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쫙 그죠? 우리 지적 사항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한번 보자. 238페이지까지 이렇게 그 우리가 그 감사한 결과들이 지적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매년 하는 서류들인데 예. 이렇게 좀 놓친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게 그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또 인력이 또 바뀌거나 하다 보면 인계 인수가 안 되고 네네. 또 놓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관리 점검을 하고 주의를 주고 시정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또 그만큼 하나하나 잘 챙겨봤다는 거겠죠. 예. 이 지적사항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길 이렇게 부탁드리고, 235페이지. 예. 제가 웬만한 시설은 다 알고 들어봤는데, 이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제 요 이름은 없이 항상 이랬는데, 요 이름이 행복원입니까? 비공개 시설이라서요. 그렇지. 예.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이름을 봤는데 어떻게 몇 명이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복원에는 행복원에는 저희가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265페이지 보시면은 예, 265페이지에 네. 시설 현황이랑 그 사업 예산이랑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은 시설장 1명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근데 보호시설의 정원은 16명이고요. 네네. 그럼 지금은 몇 명 있습니까? 9월 30일 현재 기준 지금 18명이 지금 입소한 상황입니다. 가득 찼네. 예. 네. 여기는 이제 동반 자녀도 같이 포함시켜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동반 자녀까지 같이 가네. 예. 그래서 저도 그 2년 전에 여기 이제는 그 좀 불의토끼 해가지고 뭘 이제 주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직접 갈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품만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그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가정폭력이니까 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거제시 가족지원센터가 거제시 가족센터가 조금 이렇게 챙겨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다음에 끝나고 다시 한번 예. 이야기하고 쫙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 가정행복지원센터 제가 새벽에 요 자리를 한번 갔다 왔어야 되는데 오늘 갔다 오지는 못했는데 잘 계획대로 지어지고 있겠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2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50페이지. 네, 아마 250페이지 아주 청소년의 집은 우리가 다 그 현장에 갔을 거예요. 오픈식에. 저는 이제 이 아주 청소년 집에 가기 전에 우리 10월 25일 날 여성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또 우리 위원님하고 이미숙 위원님하고 사실은 그 시간을 내서 우리 경기도 수원시 방문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갈 때는 새벽에 좀 가기가 귀찮았는데 가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여러 센터를 돌면서 아, 잘 왔다. 이렇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크게 막 튀어나게 뭐 감동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지역만의 특징으로 수원형 청소년 복지 그런 걸 보면서 청개구리형 그죠? 청개구리 연못 보면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청소년 상담센터 센터장님도 그렇고 참 고마운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이 나서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참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서 우리 좀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63페이지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보면은 제 주변에도 단절 여성들이 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예, 이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구직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 하반기에서는 조금 나은 예, 편입니다. 그렇죠. 밑에 보니까 거제시 여성 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두 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네, 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취창업에 세 건, 네 건 정도 됩니다. 3, 4건 되네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창업보다는 취업에 조금 예, 예.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맨 밑에 보면 네, 그 상담 실적 구직이나 취창업 실적이 있는데 그게 21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예, 맨 밑에.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예. 상반기 때는 거의 저희가 못했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 프로그램 그 과정을 이수받아도 그 자격을 취득해도 단기성 그 일자리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연소성이 없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거의 뭐 조금 없죠? 떨어지는 편이지 아무래도. 그죠? 예, 없어서 저희가 그런 그리고 것 같고. 요즘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예, 예, 예. 그 고인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 일하기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예. 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이나 기타 필요하면 연계도 시켜주고 했는데 작년 코로나로부터는 좀 그런 게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 많이 예. 떨어지고 그리고 갱렬 단정 연성 그 취업 훈련 과정이 5개 과정에서 2개 과정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3개 과정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그 교육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체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육하는 그런 것까지 어렵습니까? 어디 직업 요 교육관만 밑에 예예예. 어디 그 위에 보니까 21년도에는 5개 과정이 있었고 22년도에는 3개 과정으로 지금 좀 줄었네요. 보니까 연도 직업교육훈련 맨 밑에 아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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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올해 그래서 코로나로 교육에 인해 문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나. 예, 예, 상반기 때 없어졌습니다. 3개 과정에 대한 그 해당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예, 예,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예, 예,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다음에 보니까 27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예. 예, 보니까 인구 정책 대책 부분입니다. 거제시 인구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23만 7,298명으로 지금 메뉴에 그 보니까 출산율이 지금 1%도 안 돼, 한 명도 안 돼 있네요. 그죠? 예, 예. 수치가. 우리가 제일 많았을 때가 2016년 그 25만 7,580명이더라고요. 예. 최고치였다가 지난 5년 동안 그 유출 인구가 2만 명 정도였고 10년 뒤에는 20만 명도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그 인구 정책 어찌 해야 됩니까? 좀 고민스러우시겠습니다. 이게 예, 예. 저희가 어차피 인구 정책이란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단은 시책이 추진되어야만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시군의 인구 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은 인근 시군의 인구를 또 뺏어오고 어차피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우리 전체적인 인구는 변함이 없는데 서로 시군에서 우리 많이 들어오고 저기 또 줄어들고 뭐 어차피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국가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적으로 이거는 총체적으로 인구 정책에 있어서 조금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좀 크게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구 정책 뭐 공모전 그런데 다른 데는 좀 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저희도 그런 거 그래서 좀 추진할 내년에 생각은- 예. 내년에 저희가 이제 업무를 좀 새롭게 다자녀 부모 양육비를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가구당 월 5만 원 해가지고 거제시 거주해서 만 8세 이상 만 9세 미만의 셋째 아이에 대해서 만 19세까지 매월 예. 월 5만 원씩 가구당 저희가 지급하고 또 전입자한테는 1인당 상품권 10만 원 지급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좋은 계획입니다. 예, 좀. 이게 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면 2024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시행하는- 겁니다. 좀 좋은 계획입니다. 아무튼간에 우리가 좀 유입될 수 있게끔 인구가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276페이지 자료를 보면 네. 담당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인구 그 정책을 펼치고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삼부 다자녀 가족 그 할인점 운영 사업에 예. 협약 업체 해당이 137군데가 있네요. 예, 운영하는 올해 데가. 좀 노력해가지고 예, 지금 예. 현재 143개소입니다. 이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뭐 억수로 다양하대요. 참 예, 예. 잘해 놓으셨고 뭐 한의원도 많고 안경, 공인중개사, 약국 없는 게 없더라고 여기 예.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상가나 업소에서 이 주민들의 이런 협조 이런 거는 잘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할인점에 대해서 올해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니까 그 다자녀 가족 이용률은 한 53.5%고요. 좀 돼. 예. 예. 월 평균 할인 건수가 한 5건 이하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SNS 홍보를 좀 많이 해달라. 예예.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 그 이분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SNS나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예예.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이용 금액이 보니까 10% 이상 할인. 그 할인을 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뭐 코로나 시국에 좀 장사도 안 되지만은 손해가 많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예. 결과에는 할인 금액이 한 10,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아, 할인을 좀 정해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혹시나 뭐 또 지원이나 예, 뭐 이런 그분들한테 혜택이 있는지.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좀 많지는 않지만은 예예예. 한 점포당 5만 원 거제사랑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4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편향에 보면 예.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산업이 그대로 반납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반납 사유가 이제 사업 미추진으로 되어 있길래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더니 그 이유가 쭉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는 이제 자료에 보면 미추진되어 있고 사업 보류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사업 보류를 해놨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추후에 보고 확인하고 싶은 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저번 업무 보고 때는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나라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보류라는 거는 나중으로 미룬다는 뜻이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를 좀 가지시면서 좀 아쉬운 건 그 사업 보류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 뭐 이런 단체들의 반대 집회 사실 이제 이분들은 여성 친화 도시보다는 그때 아마 그 조례 제정에 대한 포커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례 제정 안에 자체가 네. 여성 친화라는 그 일단은 이제 여성만 들어간다는 그런 위화감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 여성 친화 도시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가족 친화 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여성 친화 도시보다는 가족 친화 도시가 훨씬 포괄적이고 그 저는 크지 사실은 않을까 이제 싶어요. 그 이번에 여성 가족과 명칭이 가족 정책과로 바뀌는 거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칭 변경에 대한 고민이 좀
좀 더 깊이 하면 어떻게나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업무를 보면서 느끼고 이제는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보다는 가족으로 하는 게 그거는- 저희 업무를 보는데 훨씬 조금 그할까 그래서 싶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또 저는 지금 이제 개인 하는 예, 일보다는 이제 어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빼면 예, 좀 예. 그 아쉬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가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함에 있어 이런 반대 집회 뭐 이런 내용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보루가 되는 일이 자주 있나?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한 좀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조금 저희가 일을 해보다 보면 종종 좀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얘가 오기 전에 일단 이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과장님이 부서장이 제가 와서 아니셨구나. 보니까 예. 이제 이렇게 보류를 일단은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추진의 의지를 좀 돋고자 하였는데 이제 가족 정책과로 바뀌고 예. 내년에 또 정책들이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이 사업들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 하시면 또 누군가가 다수의 또 시민들이 원하거나 그런 예. 게 있으면 또 저희가 충분히 일단 검토 보류 중입니다. 가능하다는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64쪽에 잠시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공무원들 그거 하나만 잠깐만요. 성인지 교육 이수 현황을 받았더니 예. 지금 뭐 9월 말까지니까 한 78%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거의 100%다 이수는 하지에 공무원들. 예, 왜냐하면 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양성평등 기금 때문에 2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 264페이지. 그 올해는 저 양성평등 주간에 그 과장님이 뭐 사업을 안 하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얘기 듣도 내년에는 예,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안 바람에 돼가지고. 12도 같이 매칭 사업이라서 12도 분룡을 그 시켜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했어요. 예. 내년에는 내년에는 저희가 기금 사업에 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이제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 양성평등 기금에다가 양성평등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서 제가 이거 예.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드리면서 기금으로 하면 안 될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기금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공모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예. 했었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실 거고요. 예, 내년에는 저희가 양성평등 사업이나 양성평등 주간 사업 뭐 예산을 하는 바람에 양성평등을 지금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3,000에서 2,100 정도로. 더 줄이셨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헐. 저희가 이자 수입은 3천만 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자 수입도 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자 수입은 양성평등 주간 사업하고 아동 청소년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요 비용하고를 양성평등 기금에 여타 보니까 3,000에서 2,1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자 수입이 어준하다 보니 사업비가 저는 사실은 그 말씀드리면서 이 지원액이 늘 3천만 원으로 고정돼 가서 몇 개 단체가 몇백에서 몇백 사이에 이렇게 이제 공모하게끔 한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사업비를 딱 일괄 책정을 하면 그 사업의 내용이 또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일괄 책정이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지원이 들어오면은 그렇지만 그 금액이 넘지를 못하니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내용을 보면은 예.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이 아닌데도 그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을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을 그래서 금액을 저는 책정을 사실 해주는 어차피 거죠. 우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니 좀 기금 운용에 좀 내실하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 틀에 박힌 사업인 것 같다 제 이제 생각이 저도 그렇게 들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사업의 형태를 좀 새롭게 좀 개발하고 하고 싶은데 금액이 또 줄어들어서 이제 또 사업 내용을 그래 금액이 줄어들면은 단체들이 작아도 좀 알차게 들어갔으면 저도 참 근데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내년에 사업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이걸 이 사업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양성평등 기금의 사업으로 뭐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과연 양성평등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사업도 예.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내실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과장 계속 계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내년에 사업 한번 볼시도 공모할 때 내용 한번 예, 같이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274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정책인데 제가 예. 사실은 이거 자료를 받아보고 넘기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했구나를
봤습니다. 그 사실 여성 친화도시에 내가 너무 빠져 있다 그런 봤는데 아무튼 이게 2021년에 제가 그래서 여성 인구 정책을 보니 21년 8월 달부터 우리 시가 이걸 뭐 막 홍보를 시작했더라고. 그때는 보니까 25만을 목표로 뭐 이래갖고 홍보가 나왔던 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홍보는 엊그저께 뭐 아주 비축제 가서도 부스 설치해갖고 하신 거 제가 봤는데 25만을 목표로 21년 2월부터 홍보를 시작했는데 지금 인구가 23만 7천이에요. 그리고 10월 말 현재 받은 자료에 보면은 23만 7천 90명으로 200명이 더 줄었더라고요. 예. 아, 21년 1년을 넘게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인구수가 주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자체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물론 전체적으로 뭐 경제적 여건이 좋거나 우리 먼저 번에 뭐 대우나 삼성이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종업원 수가 예, 25만 30만까지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지만 그 대우 도시다 보니까 그 뭐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은 저는 그거 더 잘 알죠. 내 배우도시 유출- 동네 살고 이렇게 더 잘 아는데 유출 인구가 네. 많은 인구들을 또 잡아 놓을 수 있으려 그러면은 그만큼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도시 기반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지금 되는데 거제시의 현실을 잘 알고 예. 이 인구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 저는 사실 인구 정책은 단기간에 표가 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 네.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해서 늘리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있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가장 있어서는. 그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들이 과연 있나 네.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희는 뭐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뭐 결과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저희가 뭐 실질적인 성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과장님이 있어서는.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으니 우리 시 인구가 뭐 줄어들고 이런 것도 잘 알고 정책도 어떻게 나가는지 잘 알고 있으니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그냥 단기간이보다 장기를 보는 사업들보다는 그때그때 인구 정책이 어떤 거라고 알려내는 작업들이 예. 많아서 그 단기간 표가 나지 않은 사업인 거를 아니 이 정책은 그런 정책이다라는 것도 알려내시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사업비가 보니까 억수로 많이 또 잡혀 있더라. 뭐 사업들이 억수로 많이 추진 계획에 들어 있더라고요. 전체 부서에 있는 그 까별 정책을 다 부서별로. 포함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이게 지금 생각이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인구 정책 업무가 또 기획 예산 담당관으로 또 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예. 그쪽 저희가 그럼 제가 또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챙기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는 인구 정책이라는 이 업무 자체가 조금 우리 과가 하기는 조금 그거 합니다.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그 틀에서 해달라고 정말 제가 건의를 고맙습니다. 제가 이 했습니다. 인구 정책을 이 사업 계획을 보니 여성가족과에서 가족 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조직 큰 개편에 과에서 하는 게 잘하신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더 기획과에 좋지 가서 제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페이지 268페이지 거제시 다문화 가족 현황.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 다문화 가족이 5,900명 정도 되네요.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5,911명 되어 예, 있습니다. 2020년 예. 통계청 기준.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연동별로 한번 파악을 하셨냐. 면동별로 파악이 조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되죠? 저희가 저 외국인 현황은 면동별로 파악이 되던데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좀 알아보려니까 조금 힘이 들던데. 과장님, 저희 우리 거제시로부터 받았습니다. 2020년 기준 5,911명 면동별로 다 있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에서 받으죠? 어디서 받습니까? 아니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하여튼 출력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네, 고현동이 981명으로 가장 많고 예. 둔덕면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도 74명의 우리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여기에 이제 청소년들
지금 이제 268페이지에 국내 출생 한 1,657명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예. 네, 이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사실 우리 국내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정 밖 청소년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문화가 조금 다른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교나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70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가족 한마당 예, 행사 예, 예. 오셨죠? 관련들 예, 예. 오셨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예, 다양하게 예,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볼거리가 참석했습니다. 있었고 예.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의 참석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센터장한테 물었습니다. 이 예산이 도대체 얼마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랍니다. 너무 작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저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해서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가족센터에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 그러다 보니까- 축제라는 이름으로 예,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일단 저희가 500 올려놨는데 추경이라도 뭐 더 이상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저는 않을까 진짜 싶습니다. 웬만한 행사 못지않게 네. 내용이 충실해서 이 상당히 예산으로 수긍이 맞았습니다. 참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공연을 또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예산과 함께 그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시가 특별하게 있는가. 여기 지금 저희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보면은 다문화 가족자의 언어 발달 지원이나 뭐 이렇게 지금 애들에 대해서 공부방하고 언어 발달, 그러니까 이중 언어 그 교육 정도는 있더라고요. 방문 교육 서비스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방문 교육이라 하면 한국어. 한국어하고 뭐 가서 부모 교육이나 자녀 생활 서비스나 기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걸 좀 더 이제는 청소년들을 애들을 좀 발굴을 해서 좀 길을 더 살리 확대를 좀 시키도록 우리 그래 이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길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가족 축제나 이럴 때 좀 뭔가 네, 할 수 있는 장을 좀 많이 장을 만들도록.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고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저도 이번에 들었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다문화 가족센터가 아니라 가족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예. 우리 가족행복지원센터로 이제 이름이 정해져 아닙니다. 그 않았습니까? 가정행복지원센터는 건물의 명칭이고 예. 그 안에 가족센터가 들어갑니다. 가족센터 들어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름 우리가 이제 다문화라는 말을 좀 지양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족센터를 한 이유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도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가 복합으로 하다 보니까 가족센터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는 이제 이름이 가족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는 데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합이라서 가족센터를 적는데 네. 어차피 가족센터를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다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 안에 다문화 가족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도 다. 이렇게 예, 예.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예, 예, 말씀인 포함되어 거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까 저출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출산 아이 안 낳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데 다들 왜 이 원인을 다들 모르신다고 모르는 척들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일단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네. 취업이 안 되면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환경 조건이 안 됩니다. 취업을 해도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취업을 해도 결혼 안 하죠. 저희 집 애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취업을 해도 안 합니다. 안 지금. 합니다. 예. 저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결혼 문화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문화를 우리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거의 무슨 뭐 남녀 어느 정도 나이 되면 결혼해서 애 뭐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되고 뭐 이런 우리 기존의 생각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뭐 우리 거제시만의 뭐 특히나 그 여성 가족과만의 고민으로 해결될 건 아닙니다. 이게 예, 예.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예, 저는 이제 출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예. 솔직히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수도권으로 애들 보내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부모된 입장이라면 그렇죠. 부모들 예. 입장에서 그 욕망을 예. 그 인간적인 욕망을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현상 1차적으로 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싹 올라갑니다. 대학은 다 그리 가려고 노력. 예. 그래서 아이들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화성시에서 그제 저희 시에 의외로 그 연수 온 김에 왔는데 화성시는 매년 10,000명에서 40,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명확해요. 학교와 일자리예요. 그것이 우리 거제시에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수도권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야, 너 왜 우리 거제에 안 남고 걸로 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고서 우리 출산율, 인구 유입을 얘기한다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네, 네, 당장의 맞습니다. 효과는 나지 않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275페이지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인구 정책 홍보에 인구 교육을 관내 9개 학교 1920명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인구 그 교육 프로그램이 그게 있습니다. 뭡니까 CD로 해가지고 자료가 내려오는 아니 그 거. 관내 학생들한테 이걸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 팀 아니 그러면 이게 정부 방침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관내 학교에서 다 인구 교육을 한다는 게 인구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출산에 대한 인구 교육이 아니고 포괄적인 인구 교육, 애들도 인구가 줄어드는가 뭐 이런 게 대해서 네네,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저는 이게 그냥 뭐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건가 이 생각이 그렇진 드는데.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28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보면 거제시의 자해 자살 예방 사업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9개 학교 9개 교에 64회 이렇게 캠페인을 교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거제시 10대 자살률만 해도 한 16명 정도 됩니다. 15명이네요. 그래서 2021년에도 지금 10대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교육청과 함께 우리 거제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함께 이거 그냥 단순하게 캠페인만 아니면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직접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그 자살한 친구의 주변 자살자의 주변까지 상담하고 그 케어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일단 계속 추가 질문까지 추가 시간 써도 네, 되겠습니까? 추가 시간 쓰십시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10대가 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만 하는 이 현실을 우리 함께 이제 어른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교육하고 캠페인. 일단은 자해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어떠한 그런 교육이 일단은 먼저 애들한테 사고 인식을 먼저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나 그리 해도 주변에 자기들 환경이나 이런 데 인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예. 학교 밖 지원센터 지원센터 꿈드림 있고 이런 사회적 인프라는 나름대로 있는데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좀 손을 뻗쳐서 이렇게 뭔가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 전화 1388로도 전화도 오고 합니다. 애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그런 고위험군 애들은. 네네. 그래서 청소년 전화 1388 가지고도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하고. 네네. 그 하고 홍보도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계속 매년 이렇게 일어나서 저희가 뭐 더 많이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단은 예방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뭐 이거는 우리 교육청과 함께 예. 네, 같이 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좀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그 검정고시 예. 8월 달이었나요? 예. 저는 다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 합격하고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가 우수 기관으로 이번에 올해 네네. 선정이 돼가지고 하여튼 어제 상도 39명인가요? 받아봤습니다. 38명인가? 39명입니까? 저희 매년 검정고시는 90% 이상 네네. 하여튼 합격을 하고 너무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한 100명에서 한 200명 사이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우리 꿈드림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예. 우리가 일단은 우리 그물망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지 들어와 있는 않습니까? 아이들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그물망 밖에서 밖에 애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있습니다. 갈등을 예. 하고 헤매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활동을 합니까? 학교 밖 지원센터 직원들이 이제 학교를 나오기 전에 매 학교마다 일단은 들어가서 학생부장님하고 연계해서 상담을 합니다. 네. 그런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절대 저희한테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 일일이 지금 이것도 자체도 학교를 뛰어다니면서 연계해서 애들을 발굴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 아웃리치 합니까? 아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야간에 아웃리치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우리 청소년들 지금 이제 수능 끝나고 일단 야간에 또 연말에 이렇게 아웃리치까지 하기는 저게 직원 인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이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다 못하죠. 그러면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활용하십시오. 그분도 예. 굉장히 역량 있고 아마 같이 하자고 하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라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좀 네. 강구해 주시고요. 예. 우리는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우리 꿈드림에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게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이 마련해야 된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이 청소년들이 피난처를 마련해야 된다. 그 청소년 때문에 쉼터를 먼저 얘기하는 저희도 겁니다. 수원에 그 현장에 한번 다녀왔고요. 네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그걸 다 논할 수는 없고 예.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저희도 지금 말씀을 그런 공간을 일단은 유휴 공간이라 이래서 지금 찾고는 있는데 조금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눈여겨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좋은 장소를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청소년 업무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위원님처럼 그렇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지시고 하니까 청소년 팀 하나 가지고서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려운 청소년 거예요. 시설도 많이 생기고. 네, 맞습니다. 특히나 가정 밖 청소년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거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 밖 지원센터를 여기 뭡니까 청소년 수련관 1층으로 내년에 지금 이전을 할 겁니다. 너무 좁고 저기는. 네, 그래서 네. 애들 휴식 공간도 좀 같이 만들고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 할 예정이 있습니다. 계획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예, 정명희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의원님.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캠페인 합시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 청소년 우리 그 개관식 하는 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 말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 우리 청소년 센터 이렇게 이제 개관하고 이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기타 등등 일용직 이런 부분을 뽑을 때 조금 놓치기는 했네. 그 다문화 어머니들, 이민자들 조금 고용해서 저희가 청소 부분은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관리가 차라리 할 수 있잖아요. 연간 그냥 용역을 주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신경을 좀 덜 쓰고 그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다문화야 그 어머니들하고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청소할 자리가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제가 다문화 어머니들 해가지고 어린이집 급식 그 부분도 저희가 연결을 시키고 그 몇 사람 그랬거든요. 나왔어요? 몇 사람? 그 몇 명 정도요? 14명 됩니다. 그거 작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의논해서 발굴을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신경 써서 해주시고 네. 또 한 가지 이거는 외부에서 예. 저한테 이제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246페이지 한번 볼게요. 246페이지. 우리가 거제시 가족지원센터 YWC에 예. 대표사님이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노인회 또 사무국장님이 있어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대표를 아니요, 하고. 이게는 YWCA는 단체입니다. 예. 단체의 회장님이시고 회장님이라서. 예. 단체 회장은 자기들의 그 선출에 의해서 뽑는 거니까 네네. 저희가 이거는 관여를 할 수 없는 상이고 사무국장은 거기 또 채용된 분이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 YWC에서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럴 때는 이 대표가 그걸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안 대표는 합니까? 관여 안 합니다. 그러면 대표는 밑에 허수아비입니까? 사무총장님하고 요 채용하거나 면접 볼 때는 우리 팀장도 가고 따로 근데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현장에서는 뭐 이런 하기가 좀 그렇는데 다른 또 그런 예, 것들이니까. 그 기타 등등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사무실 한번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예. 요런 거 조금 투명하게 예. 바깥에서 이야기 안 나오게 저희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네. 예.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좀 말씀 좀 예, 해주십시오.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이제 저번에 그 학교 밖 아이들 때문에 방문했을 때 어디 기관 방문했을 때 그 아울리치 효과가 억수로 컸더라고요. 거기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88쪽에 보면은 우리도 이제 청소년 유해 환경단 이래가지고 이 활동을 좀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예.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단체들을 아마 여기 이제 봉사단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해서 그 사람들이 저녁마다 가서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검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유해환경 감시단은 저녁 시간에 청소년 유해 환경을 해서 이제 단속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연계해서 좀 아우리치의 그 폭을 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공무원들 여력이 안 된다 하시니 예, 그 가능합니다. 좀, 네, 예. 그 검토를 예. 한번 예. 해보시길 제안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우리 시가 이제 성별 영향평가 사업 분야 35개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부서로? 선정은 저희가 양성평등 그 컨설팅 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한 건 아니고 컨설팅 예, 저희가 하셨네요. 합치면은 자기들이 선정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쭉 35개를 보니까 그 선정 기준이 사실 있어요. 과장님 네.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컨설팅을 저는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하셨나 좀 걱정스러워서 아닙니다. 컨설팅을 했는데 예, 이렇게 예. 35개가 컨설팅 기간이 있어. 그래가지고 또 매년 또 내려와서 자기들이 잘하나 못하나 또 평가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평가받은 적이 거제시가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던가요? 예. 근데 그 사실은 조금 이거 억수 관심 갖고 사업을 받았는데 예. 생각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하셨나 했는데 아닙니다. 컨설팅을 그거는 받았다 하니 이제- 일단은 예, 예, 그럼 예. 기준은 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사업들을 추진하실 분들 공무원들 근데 교육금 따로 왜냐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 이해가 좀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평가할 때 네. 일일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이야기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예, 하시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저는 좀 사실은 이걸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높은 분들이 해야 예. 사업이 좀 진행이 잘 될 것 같은 걱정이 서러워서. 솔직히 처음 직원들 시작할 때는 이해가 좀 부족한 그렇지. 부분이 있는데 아. 컨설팅을 한번 받으면은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그래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꾸준히 교육도 좀 시키시고 예. 이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평가해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이제 우리 시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요거 좀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예. 하여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282페이지, 283페이지. 예. 고현 청소의 문화의 집요. 예. 여기에 실제 종사자 수는 몇 분이죠? 고현 청소의 문화의 집.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이 3명인가? 4명입니다. 네 사람, 직원 4명입니까? 예. 예. 센터장 우리 과장님이시고요. 아닙니다. 고현 문화의 집하고 그거는 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저희가 대행 주고 있습니다.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 예.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관광개발공사에 저희가 대행을 주고 있고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번에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위에 표에 이거는 음. 상담복지센터고요. 283페이지는. 아, 네네. 예. 아, 근데 제가 앞에 그 시설 명칭을 보고 예. 예, 그랬네요. 지금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실상 보면 예. 이용 실적을 보면 이게- 수치는 지금 이용 인원이 네. 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 프로그램 이용하는 인원 전부 들락날락거리는 인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그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저 예. 프로그램도 가고 하면 그걸 다 포함시켜서 네. 인원이 나온 겁니다. 이건. 지금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게 이용 실적이 있어서 그 과장님이 평가할 때는 이용 실적이나 예. 어떤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는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금 개관한 지가 신설된 지가 조금 별로 얼마 안 되니까 예, 그렇죠. 한 예, 4년 이용하는 거나 보면 애들이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용 인원을 보면 수치는 그렇게 떨어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네.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조금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 예, 애들이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어지는 바람에 네. 비교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애들이 좀 불만이 좀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옥포 청소년 문화의 집 이 예산은 얼마? 저희 예산은 저희가 주고 지금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까? 아니요. 응? 몇 페이지? 저희가 그 청소년 수련관은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인건비까지 다 쳐가지고요. 네. 청소년 수련관은 9억 6,500, 예. 옥포 청소년 문화의집은 2억 1,900 정도, 예. 고현 청소년 문화의집은 3억 900만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예.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70%는 인건비죠. 그렇죠.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여기에는 지금 실제 종사자 수는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공무직들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네. 지금 무보직 6급 한 명이 부센터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이거 명? 지금 현재 팀장하고 5명하고 청소년 동반자 8명 전일제 하면은 1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예산을 액기스 액자를 쓰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 271페이지예요. 아이 돌보미 서비스 현황에 아이 돌보미 수는 129명인데 이게 이제 신청을 사실 등록한 아동수란 말이죠. 아닙니다. 아이 돌봄이 수는 예. 아이 돌봄을 하러 가는 그 하시는 분들. 아 하시는 예, 분들요. 예. 아 전담 예. 그렇게 이해되는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예. 그렇게 자료가 그렇다면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5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